킴스트 에듀 세 번째 파트는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OX 퀴즈로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지만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실 내 유해요인 중 작업 강도, 작업 빈도는 물리적 요인자다. 정답은 X입니다. 작업 강도, 작업 빈도는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죠. 한편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인 MSDS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외에도 응급조치 요령도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MSDS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중 응급조치 요령, 폐기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단독 실험 중에는 집중도를 위해 비상 출입문을 닫는다. 정답은 X입니다. 연구실 내에서 단독으로 위험성이 있는 실험 중에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구 도중 알칼리를 소량 삼킨 경우 우유를 마신 후 토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알칼리를 소량 삼킨 경우 레몬 주스 등을 마신 후 토하고 난 후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 기본 실험 안전수칙, 연구실 안전실전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제만 735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연구실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필요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의하면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에는 안전관리조직 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와 연구실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미작성 또는 불성실 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구실 책임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연구실 책임자의 책무는 연구실 내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연구활동 종사자 대상으로 연구실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사전 유해 인자위원 분석 실시가 있습니다. 연구실 책임자 자격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실 책임자 미지정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별표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정 기준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인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유해 인자위험 분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구실 책임자 스스로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사전 유해 인자위험 분석이라고 합니다. 실시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과 유해인자, 독성 가스가 포함됩니다. 실시 시기는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또는 연구실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전 유해 인자위험 분석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연구실 안전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활동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시행합니다. 그 후 안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활동 안전 분석을 실시합니다. 연구실 안전법에는 연구실 사고보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사고는 일반 연구실 사고와 중대 연구실 사고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 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중대 연구실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연구실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는 연구실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직접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연구실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중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내역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보험가입 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가입되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가입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액은 사망, 후유장애, 상해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의 실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점검,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의 안전점검은 매일 실시하는 일상점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그리고 사고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연구실 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며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실시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이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표해야 하며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라 등급이 상이하며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할 경우 사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 또는 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구실 안전법 중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전관리비는 기관 자체 예산에서 확보하거나 연구비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계상은 보험료나 교육훈련 비용 등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은 신규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육 대상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이 있으며 연구활동 종사자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상 교육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시주기, 검진기관, 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특수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자, 그럼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구실 안전관리 개요. 연구실 사고 원인, 연구실 유해 요인 종류와 안전대책, 그리고 응급처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개요입니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직간접 원인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와 개인적 결함 그리고 불안전 행동 및 상태 모두가 존재하여야 사고가 발생하고 이는 무조건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인리히의 1:29 300 법칙을 알아볼까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통계적 수치에 관련한 법칙인데요. 잠재적 위험이 300회 발생하면 같은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게 됩니다. 중상 또는 중대한 사고는 1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눈에 보이는 대형 사고 이전에는 수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사고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과정 중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과정을 정지시키는 우발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사고는 인간이 의도치 않은 것이며 피해를 수반합니다. 연구실 사고는 4가지 요인과 불완전 상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4가지의 요인은 포엠 방식 분류 체계에 따라 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작업 항목적 요인, 관리적 요인 총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4가지 상세 요인으로 나뉩니다. 기계적 요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장치, 설비, 도구, 취급 대상물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요인을 말합니다. 설비, 장치의 설계상 결함, 취급 대상물의 위험 방호 불량, 인권공학적 배려 부족, 근원적 안전 배려 및 표준화 부족, 점검 정비 불량, 보호구 불량 등이 해당됩니다. 작업 방법적 요인은 인간과 기계 간의 업무 진행을 위한 정보 교환이나 기능 연결의 방법 순서를 가리키는 요인을 말합니다. 인간과 기계 간에 전달되는 연구 정보가 적절치 못할 때, 업무 수행자의 연구 자세나 동작에 문제가 있을 때, 연구 방법이 적절치 못할 때, 공간이 협소하거나 밀폐되는 등 연구 공간이 불량할 때, 연구 환경 조건이 불량하여 원활한 연구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관리적 요인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관리 활동 요인을 말합니다. 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작업 항목적 요인 모두의 배후 요인이 됩니다. 관리적 요인은 업무 수행자의 선발, 기계 설비 및 장치의 구입 및 운영 등이 모두 관리 활동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되며 조직 내 인간관계, 직장 분위기, 리더십,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조직 내 안전 문화를 육성하는 것도 관리 활동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유해 요인 종류와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내 유해 요인으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으로 분류되며 물리적 유해인자는 소음, 진동,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저온, 고온, 이산기압 등을 말합니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 산화칼리, 가스상 물질, 금속 가공료, 허가대상 유해 물질, 분진 등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박테리아, 곰팡이, 위케차, 바이러스, 곤충 등을 말하며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는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작업 강도, 작업 빈도, 휴식 시간, 조명 등을 말합니다. 연구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MSDS 또는 GHS를 통해 독성과 응급처치 등을 숙지, 복잡한 실험은 플로우 차트나 체크리스트를 활용, 작업 테이블에 불필요한 물건 정리, 시험기기 및 기구 점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대피로 출입문 개방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연구실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지혈을 실시해야 하며 신체 모든 부위를 살펴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환부의 형태 변화가 있거나 부어오르면 내부 출혈을 의심해야 하며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차단될 경우 뇌세포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 상태와 신체 부위를 관찰해야 하며 빈 노출 시 동공 반응이 없거나 느리면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불안감 및 통증이 증가하면 환자의 치료 및 생존 의지가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후 전문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연구실 기본 실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 기본 안전수칙, 화학 실험실 안전수칙, 연구장비 및 설비 관리 안전수칙 그리고 화학물질 저장 및 폐기 방법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 기본 안전수칙입니다. 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보호구 개인별로 확보하고 성능과 청결 상태를 점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 전 실험에 대한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고 사용 장비, 시약, 실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와 예방, 위급 시 처치 사항 등의 안전 관련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험실 내의 화학물질에 GHS, MSDS를 비치하여 사용 예정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보고 보관 상태의 확인, 사용 예정 약품과 실험 후 생성되는 결과물, 폐기물들에 대하여 사전 유해인자 분석을 실시합니다. 소화기 위치 및 소화기별 특성, 비상 전등 및 비상구 위치 파악 및 관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 연락망, 비상 대피로 및 비상 응급 조치에 대한 안내문 게시 등 안전 장비, 안전 표시, 안전 수칙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실험은 2인이 하여 사고 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실험실 내 화학약품의 사용 수량을 최소화, 실험 장비 정리를 통한 통로 확보, 화재 시 행동 요령 숙지, 최종 퇴실 시 점검 사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화학 실험실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약품에 눈이 오염되었을 경우 15분간 맑은 물로 씻고 병원 진료를 진행하여야 하고 눈을 제외한 신체가 오염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실험복을 벗고 샤워를 실시합니다. 액체 질소, 액체 산소 등 급저온 실험 중 액체 또는 냉각가스로 인한 급저온 동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량의 산을 삼킨 경우 우유나 산화마그네슘 수용액을 마신 후 구토를 유발해야 하며 소량의 알칼리를 삼킨 경우 레몬 주스 등을 마신 후 구토를 유발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연구 장비 및 설비 관리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성, 유해성 가스 발생 실험 또는 미생물 실험은 항상 후드 내에서 실행하며 배기후드문은 최소 3분의 2 이하 열린 상태로 운전하여 배기 성능을 높입니다. 환풍기의 가열 및 화재 방지를 위하여 타이머 등을 부착하여 24시간 가동을 금하여야 합니다. 공작기계, 측정기기 등을
이동, 취급, 조정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이송 설비나 작업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전기기 근접 시 늘어진 작업복, 장갑, 긴 머리, 끈 달린 옷은 피해야 합니다. 기계 점검 및 수리 시 기계 정지 및 전원 분리 후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저장 및 폐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험 폐액을 실험실 싱크대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금해야 하며 유기계, 무기계, 산계, 알칼리계, 휘발성 용제 등의 폐액을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반응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은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되며 실험자가 안정화 처리 후에 정해진 폐액 처리 절차에 따라 배출하여야 합니다. 실험 폐액은 성상별로 구분된 용기에 넣어 배출하고 배출자의 인적사항과 배출 폐액의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량의 실험 폐액을 운반하는 경우 관계 부서에 연락하고 2인 이상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 실전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지침 사항, 개인 보호구 그리고 실전 가이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지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지침 사항은 실험 준비 지침, 실험 시 지침, 실험 후 지침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험 준비 지침으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 독성과 위험성을 미리 실행할 실험 연구 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단계별 위험 요소 체크, 불필요한 기물, 이전 실험 연구 잔여물 정리, 실험기기와 기구, 장비 등 점검,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출입문 개방 등이 있습니다. 실험 시 지침으로는 연구실 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부인 출입 금지, 연구실 내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실험 및 연구 금지, 연구실 내부나 복도에서 불필요한 소음 유발 금지, 연구실 내 식음료 섭취 금지, 실험 장비 및 도구의 용도 및 사용 방법 숙지 등이 있습니다. 실험 후 지침으로는 폐기물은 정해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폐기, 시약, 액체, 실험기구 등은 연구실 외부 반출 금지, 생물 시료와 접촉한 장갑은 바이오 폐기물 통해 폐기, 연구실 출입 시손 세척 및 실험 후 공간 청소, 도구 등 세척, 개인 보호구는 오염 여부 확인 후 폐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등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은 외부로부터의 유해물질, 유해광선, 유해가스, 감전, 소음 등을 차단해주며 개인 보호 용구로는 안전모, 보호복,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방진 마스크, 용접용 보안면, 방독 마스크, 방음 보호구, 속리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등이 있으며 각 상황에 알맞게 올바른 착용 방법을 통해 착용하여야 합니다. 실전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실험 전 연구실 안전 관련 교육 이수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쇼크 예방 및 지열 실시, 기도 공간 확보 및 유지, 의식 상태와 신체 부위 관찰,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 시행,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실험 전에는 안전점검, 안전표시 부착, 위험성 교육 이수, 연구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사전 유예, 위험성 분석, 화재 경보기, 소화기 위치 파악, 비상설비 사용법 숙지,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실험 중에는 안전규정, 원구 방법을 준수하여 실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실험 시 비상구를 개방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후에는 공간 청소 및 실험도구 세척이 필수이며 폐기물 발생 시 정해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입니다.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파트에서는 연구실 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 환경, 가스, 화학약품 등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한 안전교육 이수 계획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한 점검 계획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소측량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실 안전점검과 참여연구원의 안전 관련 교육 훈련을 어떤 식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그리고 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보안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은 참여연구원들이 안전 관련 각종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필수로 실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색 물체를 이용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안전계획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